유연성을 길러주는 스트레칭은 도움이 되지만 요가나 필라테스 등으로 과하게 관절의 유연성을 기르려는 식의 운동은 오히려 척추 관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른세상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홍영호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허리 질환을 소개하고 평소에 어떤 방법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허리 질환으로는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척추전방 전이증이 있습니다. 원인은 세 가지 질병 모두 기본적으로는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가 됩니다. 즉, 노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는 외상으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을 덮고 있는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는 병인데, 손이나 발에 굳은 살이 박히는 것처럼 허리 관절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굳은 살이 두꺼워지듯이 허리 관절 내에 있는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고, 이 황색인대가 심하게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병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고 소위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는데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추간판이라고 하는 연골판이 들어있어서 쿠션 역할, 관절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추간판이 세월이 흐르면서 노화가 되게 되고 이후에는 뒤로 점차적으로 밀고 나오게 됩니다. 밀고 나온 추간판이 신경을 누르게 되고 눌린 신경이 가는 길을 따라서 저림, 통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마비를 동반하기도 하는 병이 소위 허리 디스크입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허리뼈가 어긋나는 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뼈를 기준으로 윗뼈가 앞쪽으로 어긋나게 되면서 뒤쪽의 신경이 눌리게 돼서 신경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경 증상이라 함은 다리 통증과 저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데요. 협착증의 경우 걸어갈 때 다리의 저림 및 통증이 점차적으로 심해집니다. 이때 앉거나 쪼그려 앉으면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자세에 따른 차이가 없이 다리에 통증 및 저림이 지속되게 됩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의 경우에는 협착증처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허리 디스크처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척추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증상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다리로 통증 및 저림이 있을 때는 허리의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허리 질환은 노화와 함께 발생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치료를 잘 받고 괜찮아졌다가도 또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다시 아프기 쉬운 것입니다. 허리 디스크를 포함하는 허리 질환이 완전히 유전적으로 가족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가족력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처음에 부부가 와서 두 분이 치료를 받으시고 차후에 양가 부모님이 모두 오셔서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병의 중증도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병이 심하지 않고 증상도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먹는 약 정도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의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사 치료, 시술 치료가 필요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자세라 함은 척추의 커브가 정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소위 얘기하는 꼿꼿한 자세입니다. 좋은 자세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슴과 허리를 펴시고 천장을 보신 다음에 위로 나란히 한 다음 온몸을 위로 쭉 늘린다는 느낌으로 펴주시고 정면을 보시고 팔만 그대로 내려서 차렷 자세를 하시면 좋은 자세가 됩니다. 앉아서도 서서도 이런 방법으로 좋은 자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자세가 어색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연습하시다 보면 어색하지 않게 바른 자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척추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 중 제일 중요한 것은 근력 운동입니다. 이 근력 운동 중에서도 코어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요즘에 매스컴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어 근육은 몸의 기둥이 되는 척추, 골반, 허벅지 부위 근육들을 말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의 3대 운동이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인데 이 중 스쿼트 데드리프트가 척추 기립근과 엉덩이 근육 그리고 허벅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코어 운동입니다. 하지만 스쿼트 데드리프트는 서서 하는 운동으로 허리에 수직으로 하중이 걸리게 되어 잘못된 자세로 시행할 경우 허리 질환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대신에 브릿지 운동과 슈퍼맨 운동을 함으로써 허리, 엉덩이,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 운동과 슈퍼맨 운동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데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처럼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매우 안전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릿지 운동의 경우 익숙해지면 무게를 조금씩 올려나가면 좋습니다. 집에서 쉽게 무게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랫배에 쌀푸대를 5kg, 10kg 이런 식으로 올려가면서 운동을 하시면 더욱 운동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프랭크 운동과 윗몸 일으키기는 복근 운동입니다. 복근도 코어 운동이기는 하지만 허리 근육, 엉덩이, 허벅지 근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조금 낮습니다. 브릿지 운동, 슈퍼맨 운동으로 뒤쪽의 코어를 충분히 튼튼히 하신 후에 프랭크 운동과 윗몸 일으키기를 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걷기 운동, 자전거 타기, 러닝머신은 기초 심폐 운동이며 칼로리 소모에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운동으로 근력 운동과 병행 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유연성을 길러주는 스트레칭은 도움이 되지만 요가나 필라테스 등으로 과하게 관절의 유연성을 기르려는 식의 운동은 오히려 척추 관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영은 전반적인 근력을 유지시키는 좋은 운동이고 하지만 과도한 접영은 허리 관절과 어깨 관절의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등산과 자전거는 허리 통증이 심하거나 수술 직후에는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침대는 보편적인 매트리스를 쓰시면 됩니다. 너무 딱딱한 것도 너무 말랑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보편적인 매트리스면 무방하고 개인의 취향, 느낌에 따라서 약간 딱딱한 정도 또는 약간 말랑한 정도는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일상생활에서 무거운 물건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경우에 허리를 굽혀서 들지 않고 스쿼트 자세, 무릎을 굽혀서 물건을 드는 것이 허리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차를 타는 경우에는 카시트를 조정해서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허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평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가끔 상체를 피면서 뒤로 쭉 젖히는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동작은 일종의 스트레칭으로 볼 수가 있고 장시간 과도하게 젖히는 게 아니라면 스트레칭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스트레칭과 같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사지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근육으로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상 등으로 갑자기 허리가 아픈 급성 요통의 경우에는 근육 손상, 염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냉찜질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수축해 염증 반응이 지연되고 통증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 요통인 경우에는 온찜질을 하는 것이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데 너무 뜨거운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찜질방이나 사우나의 경우 온도가 고온인 경우가 많아 환자분들에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이용하시는 것은 무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똑바로 누워서 잘 때는 무릎 밑에 베개를 하나 넣어서 무릎을 살짝 굽혀주는 자세가 좋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새우잠을 자는 것도 괜찮은데 이때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엎드리거나 높은 베개를 베고 무릎을 편 상태에서 눕는 것은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허리 질환의 조기 증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허리가 아프다가 사라지는 경우, 그리고 엉치, 허벅지 종아리, 발가락으로 저림 증상 또는 감각자가 가끔씩 있는 경우, 허리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몇 달에 한 번씩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허리 질환은 노화와 함께 발생하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방과 관리, 즉 바른 운동과 바른 자세로 예방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허리 디스크 협착증을 진단받으신 분들도 바른 자세, 바른 운동으로 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